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건, 이 담당을 할 재판부가 오늘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겹쳐요, 지금요. 화면으로 정리돼 있군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5부로 사건이 배당됐어요. 그러니까 이 25부에서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미 김용현 전 장관, 지금 공범으로 돼 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사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 다 여기를 이미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합쳐서 전체적으로 다 사건을 담당하는 셈이 됐는데, 이쪽에 배당이 됐어요.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를 다룬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 역시 담당하게 됐다. 오늘 이게 얼마 안 됩니다. 한두 시간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단 오늘 이 내용이 좀 전해졌고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근에 이 개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자들 또는 관련됐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이런 걸 다 받았거든요. 뭐 피의자로 조사도 받기도 하고 참고인으로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조사된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요. 보도를 통해서. 우선 첫 번째는 이게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양모 씨라고 알려졌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얘기한 거라고 지금 보도가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집사, 이게 측근으로 알려진 양모 씨가 계엄 해제가 된 다음 날 검찰 쪽에서 얘기 뭐 이렇게 조사받다 나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조사 내용은 그 이유도 있지만 요 얘기를 들은 날이 계엄 해제 다음 날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김용현 전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부인의 대화인데, 그 부인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거 왜 그랬는가 남편한테 물은 거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한테. 그랬더니 부인의 얘기가 이러다가 혼자 다 뒤집어 쓰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그래, 그러면 혼자 다 뒤집어 쓰겠네에 대해서 긍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내용을 양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내용이 하나가 알려지는데, 최근에 김용현 전 장관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그때 모습 좀 확인해 보죠.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최상무 경제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자, 서종인 변호사. 그러니까 앞서서 계엄 해제 다음 날 부인과의 그 대화 내용이 뭐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그 측근이 얘기했다는 게 알려졌고, 그리고 지난 23일 날 이렇게 얘기한 내용,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보면은,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면은 김용현 전 장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진행되는 관련 재판 절차에서 윤 예. 대통령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이제 본인의 책임을 더욱 부각시키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헌법재판 지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예. 결국에는 만약 이 계엄 선포 그리고 뭐 포고령 등의 선포 행위가 설사 위헌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고 사실상 검토 후에 실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 파면 사유에, 그래서 탄핵이 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예. 강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형사재판으로 넘어오면 결국 모든 것은 본인이 주도를 했고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라는 말은 이제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국헌문란에 목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자신의 책임을 더욱 부각을 시키게 되면 결국 대통령의 그런 내란 혐의에 대한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 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자신의 책임으로 모두 언급을 하고 또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해제 다음 날
김용현 전 장관이 부인과 나눈 대화. 이게 또 오늘 꽤 많이 회자가 되고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알려졌는데. 그리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경찰 조사에서 했다고 알려지는 그런 어떤 진술 내용도 보도가 됐는데 그에 앞서서 지난해 작년 12월 국회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한 얘기 그리고 최근에 이상민 전 장관이 또 국회에 한번 출석했거든요. 여기서 한 얘기들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찬성한 국무위원은 누구였습니까?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지는 않았고요.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뭐 두어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결의합니다.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감법 3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최근 사항이죠. 그러니까 국회에 나왔지만 증언하지 않겠다. 그 증인 선서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한 걸로 보이는 진술이 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요. 이게 경찰 조사죠. 경찰 조사 이렇게 했다는데 이제 보도가 이게 약간 이제 흩어지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게 조각조각. 이상민 전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경찰 조사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계엄할 사항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도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하나 더 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계획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심지어 와이프도 몰라. 이걸 알면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이다. 여기서 와이프는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진술도 경찰 조사했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조사 내용의 일부가 좀 보도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도 이 조사, 이 측근의 조사 내용이 알려진 거고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역시 경찰 조사에서 했던 내용이 알려졌잖아요. 보도를 통해서. 그러자 양측에서 반발을 좀 해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니 수사 기록 유출은 피의자의 인권, 방어권 침해하는 거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요. 수사 기록의 의도적 유출이 의심됩니다. 방어권 침해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소영주 소장님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은 뭐 국회 나와서 증언 거부를 하는 거를 보면은 본인의 발언 자체가 수사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 것 같고요. 그래도 한 나라의 국무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굉장히 낯뜨거운 어떤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경찰에서 흘러나온 사실들은 일부는 본인한테 유리하게 증언하고 일부는 또 나름대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자체도 당시에 국무회의라고 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국무위원이 계엄 반대를 했으나 사실상 국무회의를 했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원을 통해서 김건희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몰랐던 인지 사실을 와이프도 모른다. 몰라서 화냈다.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이건 경찰 조사에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걸 꺼냈을까라는 거는 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조금 더 조사를 통해서 지금 본인의 법적인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꺼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알아도 되고 몰라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배우자,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비상계엄을 알면 뭐 할 거고 모르면 뭐 할 겁니까? 비밀이라는 걸 강조해서. 그러니까 비밀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있어서는 전체 수사 방향을 좀 혼선을 주려는 의도 같아서 일단은 이상민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 두 사람은 이번 내란 사태 이 주무장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장관은 이미 헌재에서 대통령과 말을 맞춘 듯한 모습을 보였고 예. 이상민 장관은 국회에서는 증언 거부,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본인의 방어권이 애매한 부분이 이렇게 공존하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고요.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들은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피의 사실이 왜 피의 알려진다?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영철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변호인단이 반발해요. 이게 아니 왜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이 왜 피의 사실 이런 게 왜 유출됩니까? 지금 각각 검찰, 경찰에서 조사했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내용이 아니 왜 이런 게 공개가 되고 보도가 되는 겁니까? 이걸 좀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피의사실 공포는 있어서는 안 되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뭐 심지어 뭐 인권도 침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뭐 저희가 기자 생활을 처음 할 때는 사실 밤에 그 경찰서나 뭐 검찰청에 있다가 숨어 들어가서 사실 조서도 막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조서 몇 개 보고 뭐 그거 뺏겨 와가지고 막 그 다음날 막 기사 쓰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사실 조서를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도 안 되죠. 그래서 뭐 접근도 안 되고 잘 흘려주지도 않습니다. 요즘 예. 사실 그 흘렸다가는 감찰 조사가 대본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카드라 통신이 지금 난무하는 것은 그냥 뭐 사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요즘 뭐 그 감찰 조사하고 통화 기록 이런 것도 좁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에서 그러면 저런 보도 내용은 약간 이렇게 전원 형태로 됐다고 그렇습니다. 전원의 전원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경찰관이나 요즘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기자 만나고 이래서 뭐 이거 말 함부로 했다가 이거 예. 징계도 받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뭐 서약서도 쓰고 그리고 실제로 감찰 조사 과정에서는 전화기도 막 뺏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라 통신이 지금 난무하는 것일 뿐이고 정확한 맥락은 아마 앞으로 재판이나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밝혀지겠죠. 재판 과정에서 이게 공개되고 뭐 검찰 쪽이나 이 변호인 쪽이 얘기하는 건 그거는 정확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나오겠죠. 지금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요즘은 저렇게 흘리지도 않고 예. 그리고 흘렸다가는 자기가 돌아올 책임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요즘 기자들도 저렇게 무심코 흘린 말을 잘 받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건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에게도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예. 김용영 장관과 대통령의 진술이 지난번에 처음으로 일치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계속 일치될 것도 나올 거고 계속 뭐 불일치되는 것도 나올 엇갈리는 것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조금 기다려봐야 한다. 지금 예단과 편견을 갖고 지금 재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지금 너무 이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